누구나 예쁜 집에 대한 로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신혼부부나 집을 구매하고 입주를 앞둔 사람들이라면 낡은 것을 바꾸고 새롭게 시작하려는 마음이 큰 법인데요. 하나부터 열까지 신경 써야 하는 셀프 인테리어보다 업체에 모든 것을 맡기는 일명 턴키를 진행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업체와 인테리어를 진행하는 경우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사가 길어져 완공 일정이 늦어지거나 선택했던 자재와는 다른 자재가 사용되는 등 생각과 다른 결과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비싼 비용을 지불하는 만큼 원하는 방향으로 인테리어를 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견적은 최소 3-4곳을 비교할 것. 업체 선정에 앞서 최소 3-4곳 정도 견적을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견적이 터무니없게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적게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저렴하면서 높은 퀄리티를 원합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적은 가격은 한 번쯤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재나 인건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여러 곳의 견적을 비교한 후 중간쯤 되는 업체를 찾는 것이 실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둘째, 사업자 등록번호 및 시공면허 보유를 확인할 것. 계약하려는 업체가 시공면허를 갖추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건설업을 하려면 면허가 필요한데요. 단 종합건설공사의 전금액 5천만 원 이하나 전문건설공사의 전금액 1,500만 원 이하의 경우 제외됩니다. 그렇다 보니 무자격 업체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계약에 앞서 자격이 있는 건설업자인지 파악을 하는 것이 보다 안전합니다. 건설 산업 지식 정보 시스템에서 대표자명과 사업자 등록번호 등을 조회하거나 해당 업체의 소재지 관청에 문의하면 됩니다. 만일 공사 금액이 1,500만 원 이하라 건설업 면허 등록이 필요 없는 업체와 계약을 해야 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 업체 평판을 조회하는 것 외엔 방법이 없으므로 가급적 면허가 있는 업체와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업자 등록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면 되는데요.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 중인지 폐업 중인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셋째, 시방서와 도면을 챙길 것. 시방서는 공사 설명서를 말합니다.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언제 무슨 공사가 진행되는지 등의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시방서를 통해 계약 내용대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으며 인테리어 완료 시 확인 근거 자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넷째, 계약서 작성은 꼼꼼하게 할 것. 간혹 계약서 없이 구두로 인테리어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계약서 양식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계약서를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에는 시공 날짜와 입주 날짜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하며 공정 스케줄표를 참조해 공사 지연에 대한 분쟁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하자 판단 기준과 보상 범위 등의 조항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추후 분쟁 발생 시 유리합니다. 계약서가 어렵다는 이유로 무턱대고 서명하는 경우도 많은데 주의해야 합니다. 누락된 부분이나 비용 추가 여부 등 변경되는 내용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다섯째, 잔금 처리는 공사가 끝난 후 지급할 것. 인테리어 공사대금 지급은 통상적으로 계약금, 중도금, 잔금 순으로 지급하는데요. 공사 후 잔금을 바로 지급하기보단 하루 이틀 정도 검수기간을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하자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하자 발견 시 재시공을 요청해야 하며 제대로 공사가 진행됐는지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지속적으로 현장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체가 알아서 하겠지 하고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 보면 생각했던 것과 다른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작업이 한참 진행된 후에 잘못을 바로 잡으려 하면 그만큼 공사 기간은 더 늘어나게 됩니다. 또한 하자 보수가 빠른 시일 내에 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마음 고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공사 기간 동안 업체와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잘못된 부분은 짚고 넘어가는 것이 문제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